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박수도 안 치시네. 예, 김종은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여기 랜드프로 부동산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RSA 리얼 에스테이트 스타트 아카데미 제3기 이제 개강을 하네요. 여러분, 저랑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제가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것은 사무소 성공 가이드입니다.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6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그 다음에 다음 주 3시간, 그 다음에 현장 투어는 3월 13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하루 5시간씩 현장 투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성공의 길로 안내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제가 돌릴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괜찮아요. World Wealth Report. 자, 예, 발음 박수도 한번 쳐주셔야지. 월드 웰스 리포트 2017년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게 다보스 포럼 올해 부자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 포럼에 나온 부자 보고서인데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세계 지도가 있네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하얀 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유럽 쪽에 많고 미국 쪽에 많고 일본, 우리나라도 많네요. 중국 상하이 쪽도 있고요. 호주 쪽도 있고요. 그럼 많죠. 인도 쪽도 있고. 근데 여기에 점이 찍힌 건 뭘 뜻하느냐? 이것을 같이 한번 논해 봅니다. 여기에 점이 찍힌 사람은 여기에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약 11억 정도 되지. 지금 환율 따지면 11억. 11억 원. 그러면 11억 원이 적은 돈일까요? 적은 돈이에요? 아니요. 큰 돈이죠. 큰 돈. 자,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오시면 다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집 사면요. 200만 불, 100만 불 사면 10%만 있으면 집을 사요. 90% 융자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일까? 아니에요. 미국 사람 부자 아니에요. 물론 부자 많죠. 근데 이걸 뭘 뜻하냐면은 100만 불이면 11억 원인데, 자, 여기에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개인 순자산. 바꿔 말하면은 내가 어느 집이 있어. 근데 이제 융자도 있을 것이고 전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거 다 빼고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인구가 약 5,137만 뭐 그렇답니다. 북한이 약 3천만에서 좀 모자라고요. 우리가 통일되면 막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은 5,130만 명 중에 현재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자, 1년에 우리 5천만 같으면 5천만 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꼴가닥이, 꼴가닥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는 인구가 50만 명. 그러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작년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꼴가닥한 인구는 더 적어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 그 늘어나는 인구가 2030년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5,500만까지 이렇게 봤는데 자꾸 해마다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마이너스 인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인구 중에서, 우리 남한 인구 중에서 순자산을 가진 사람 100만 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추산이에요, 추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약 1.5% 70만 명 정도가 10억 이상 자산을 가졌대요. 예를 들어. 자, 여기 강남의 뒤에 아파트, 우성 아파트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5평형이죠. 이게 지금 현재 17억, 18억, 19억 갖다 조금 내면 한 1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18억
인구 18억을 가진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개 18억 정도 되면은 융자가 절반 정도 있어요. 그냥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9억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거. 근데 이 식구가 두 식구야? 4억 5천.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점유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자, 가진 사람이. 자, 상가도 하나 있어. 30억짜리야. 자, 상가는 대개 60% 정도 융자가 있어. 그럼 이것도 50% 칩시다. 50% 융자. 그러면 얼마야? 15억이 남죠? 15억에다가 아까 9억이 남죠? 그러면 이거는 24억이네요. 근데 이게 마누라하고 둘이 살면 나누니까 10억이 넘어요. 그죠? 그러면 점이 지키지. 근데 식구가 네 식구야. 그러니까 10억이 안 돼. 이거 점도 못 지켜. 자,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자, 그래서 100만 불 11억 원이 부채, 보증금, 융자금을 제외한 순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찍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찍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찍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개인 재산이 10억 이상 된다. 10억 되면 20억짜리 살 수 있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뺏어와. 자, 우리 여기 점이 지키자. 찍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소리로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찍자. 그것을 제가 서두를 한번 깔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열심히 해서 뭔가는 좀 이뤄보자. 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발표한 거예요.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서 연매출, 그 다음에 필요경비. 자, 약 29%가 사무실에서 100만 원 미만 필요경비가 들어가더라. 자, 몇 프로는 35%는 2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17%는 200만 원, 3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경비가 필요하더라. 사무소마다 다르시겠지만은 그런데 이걸 경비를 지어놓고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이만큼 되는 거야. 그 매출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도 1200만 원 올린 공인중개사가 10%밖에 안 되더라. 1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그 다음에 1222%, 2421%. 그 다음에 자, 봅시다. 7천만 원, 4,800, 7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올리는 사람이 여기에 따져보니까 이게 한 12%, 13%, 25% 정도 빼야 안 되더라. 그럼 우리는 뭐야?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적어도 1년 정도 영업을 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가 돼서 연봉 6천만 원을 좀 대자. 연봉 6천만 원, 월 얼마예요? 월 500 정도 벌어야 연봉 6천만 원이 되겠죠? 우리는 혜택 받는 게 아무도 없어요. 순수익으로 우리 혜택 받을 수밖에 없어. 중개 보수로. 그래서 여기에 좀 들어가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돼야 안 뛰어야 돼?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뛸 각오를 하고 저한테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박수도 안 치시네. 박수 좀 잘 치세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서명 다 하셨죠? 서명 다 하셨죠? 자, 오른손으로 드세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드세요. 자, 우리 맹세 합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자,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자, 나의 목표. 자, 부동산 중개업계의 상위 10%에 도전한다. 이거는 복창하지 마세요. 첫째 목표, 자가 사무실 갖자. 두 번째 목표, 자, 수익성 물건의 소유권자가 되자. 세 번째 목표, 나의 저수도 남기자. 손 내리십시오. 본인 성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서명하셨죠? 딱 두 분을 딱 접었어요. 아무도 안 보여주죠. 남편도 보여주지 마. 애인도 보여주지 마. 해서 소중하게 지갑 속에 간직하십시오. 나중에 잊어질 수 있게 패내십시오. 가슴 속에 담고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소를 창업해야 되죠. 그죠? 사무소를 창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저랑 같이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그래서 초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뒤에 저 중간에 나오니까 생략하면서 막 넘길게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장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임도 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 임원진 회장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총무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회장 하겠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자예요. 저는 무조건 나서는 주의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같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박사님들하고 오늘 좀 모임이 있어요. 오늘 모임은 디프리는 생략할게요. 월요일날 디프리 하기로 하고요. 저는 나가면요 회장 하겠다는데 무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서세요. 총무에서 내 총무하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창업을 하실 거예요. 자, 아파트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공장 지역, 수익성 고시원 지역, 토지 지역, 지식산업센터 여러 법인도 있고요. 하나하나 같이 연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자, 아파트 지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결 공인중개사 김종헌입니다. 이곳 오양시 덕리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덕리지구에 와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많이 눈에 보이네요. 아마 이곳 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파밀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와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 있네요. 아마 잘 표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마도 제가 다 시켰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곳 덕이지구의 부동산 현황을 같이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방문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사무실을 얻어놨고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차려놨고 이거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제 같으면 제가 여기 선처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대행평수가 많아요. 대행평수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행평수가 많은 단지는 가급적 피하라. 여기는 분양도 미분양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된 거는 지금 공매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 잘 돼야 안 돼? 공매로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검토하라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자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잘 된다 그래야 손님 오겠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빌트인 전자제품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아주 아파트는 잘 돼 있더라고요. 단지입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군요. 자 이렇게 여기 이 지역에서 영업하시면서 우리 대표님 어떤 점이 좋고 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장점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분은 여기서 만나서 공동사무소 이런 거예요. 삶의 질이 좋고요. 한 분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같이 하자.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매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다 보면 여기가 좀 대형 평수 위주예요. 40평대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핵가족화 시대에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세대가 약간 좀 많은 면이 있었다 보니까 좀 거래가 좀 약간 많지 않은 이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특이한 점을 많이 봤습니다. 자, 창문에 이렇게 두 분의 대표님 캐릭터도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 PDB도 요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손님에게 브리핑을 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기에 동네 아이들이 다니면서 부모님들하고 이 캐리커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부동산을 보게 되는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형 PDP는 저희가 브리핑을 할 때 사용하는데 더 저희가 좀 더 노력했다는 그런 게 이분 남성분은 이제는 토지 물류창고로 좀 다니고 있어요. 대표님이 신규 창업을 한다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권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님, 오늘 뭐 요거 하나만 배우고 마칠까요? 남북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향후 이 거기지구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전망은 호재들이 유기지구에 많아서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연구로서 교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남북교류나 그다음에 교통으로서 GTS A 노선이 여기 가까운 킨텍스역과 그 운전역의 교통제로서 강남 생활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3호선 연장선이 이쪽 덕이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호재가 있고요. 그다음 킨텍스역 쪽에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 유입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하게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많군요. 공인중개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파트 지역에서 사무소를 창업한다면 공사무소처럼 장문에 이렇게 게이트도 설치하고 대행 PDP도 설치를 해서 손님 고객에게 브리핑한다면 한층 믿음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덕이지구 하밀리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두 대표님과 같이 이곳 덕이지구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였습니다. 두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선택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행 평수가 많은 지역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는 자, 또 다른 화면을 아파트 지역인데 하나 보여줄까요?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사무실을 직접 꾸려준 거예요. 단결 공인중개사 김종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분도 사무실을 얻어놔놓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도 제가 썬팅을 지도하고 다 했습니다. 이 신규 입주인데요.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요. 자, 이 아파트는 신규 입주 단지인데 평수가 적어요. 25평, 큰 거 해봐야 44평. 그럼 이동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분양권 매매, 분양 지초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면에 보시는 토지처럼 이 토지에 이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차를 해서 이렇게 공도리 부동산 사무소로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인 부동산 여러분 상호를 지을 적에 내 지역을 먼저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같이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가보니까 소나무 공인중개사라고 그 앞들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 공인중개사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뒤에 아파트 이름을 따라. 그리고 공도 그 버스 그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따라. 그러면 홍보 효과가 더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여러분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공도리 부동산에 왔습니다. 리 부동산.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맨 앞에 오셔 항상. 자, 이곳 화면에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네요. 신규 아파트 입주 시에는 분양권 매매를 할 거고요. 분양권 매매에 대해서 어떤 특약을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출 승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DSR 강화론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정말 대출 승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기하기보다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분 명의로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에 관한 문제인데 은행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자 비용, 등기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적어주셔야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없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중도금 보증서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계약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이 이렇게 이제 태사에 이게 까다롭군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입주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예요.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어떤 특약을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하게는 날짜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입주가 시작한 다음부터는 임대인께서 이자를 비용 발생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서로 좋은 날짜를 정해서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원상 회복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린 자녀분이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훼손이나 파손되는 경우에 임차인께서 원상 회복을 해준다는 사항을 꼭 넣어주셔야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전면에 보니까 단독 필지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통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 통매매 할 적에 뭐 이런 불법 건축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약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통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데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고지를 해준 다음에 위법이나 불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중개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특약해야 되는군요. 그다음 또 이제 이 각 세대별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 쓸 거예요. 특히 통매매는 융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죠? 너무 융자가 많다면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돌려야 할 것이고요. 이런 특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융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전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위법이나 불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특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약사항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민에 있는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전면에 있는 단독필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통매매, 임대차에 관해서 같이 탐구하면서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어떻게 기재하고 어떻게 하는지 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보내오고 그 다음에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우리 김혜정 공인중개사님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자, 제가 우리나라 건축물은 90%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약을 잘 하셔야 돼요. 특약을 잘못하면은 꼭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특약하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저랑 같이 다 볼 거예요. 이거는 뭔게 불법 건축입니다. 이건 뭘 확인할까 하는 것을 다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중개업을 좀 오래 하시는 분은 원인자 부담금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익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거래도 5년, 10년 하신 분이에요. 자, 원인자 부담이 뭘까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 이제 배워가면서 갑니다. 자, 원인자 부담금은 애초 자체 임대인,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 것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든다면은 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창고 물청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창고에 가보면 화장실도 없어. 수도도 안 들어와. 그러면 임차인 들어갈 적에 이게 필요해. 그럼 해달라. 그렇지만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주인이 해주는 것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 자, 그러면 우리는 계약할 적에 이거는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수도는 뭐 만약에 수도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투공을 해서 지하수를 파준다든지 이런 특약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금이요. 두 번째 수익자 부담금. 자, 수익자 부담금은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듭시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수도가 없어.
그 외관까지는 수도가 와 있거든요. 여기 외관까지는. 그러면 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인이 임차인 수도를 해달라니까 안 해줘. 임대인이 못 해주겠대. 그러면 안 한대. 그러면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수도를 끌어와야 되겠죠. 이 갈로까지는 와 있으니까 이 부가적으로 이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끌어당기는 거는 임차인이 하겠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금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수익을 자기 돈을 내서 하겠다는 거. 가능한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25시 편의점을 계약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승합시켜야 돼요. 수도도 끌어야 돼요. 또 이제 그 정점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전기를 승합시켜야 돼. 근데 주인이 대부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은 관련 서류는 제공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도 형성되고 하니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나왔죠. 단독주택을 임대차 한다. 근데 보면은까 전기는 계량기 각각 달 수가 있습니다. 달아달라 그러면은 가스도 각각 계량기가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수도는 각각 잘 안 돼요. 또 이는 구분 상관 같으면 내는데 단독 상관을 안 해줘. 그러면 수도는 하나 영수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아랫집 윗집 살면은 나누어 내는 거. 그렇지? 네 집은 얼마 정도 쓰니까 얼마 내라. 사용하는 만큼 내는 거. 아니면은 또 고메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각각 나오는 걸 나누는 거. 그것을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자, 아파트 신규아파트. 자, 일반 주거지가 하나 볼게요. 단결 되게 외치죠. 김종헌입니다. 이곳은 행택시 서정역 근교에 있는 자 일반 주거지역의 이것도 여기 교육받고 공동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각각 사업자 등록하고 각각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서정공인중개사, 한 분은 중앙부동산, 중앙공인주사, 간판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꾸몄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측에 중앙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좌측에는 버스 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후면에는 공용주차장이 위치해 있군요. 그리고 서정리 근교에는 일반 주택, 그다음에 빌라, 연립, 아파트, 수익성 부동산 원룸, 투룸,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산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정리 후면에는 자 고덕 국제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현재 동양 파라곤, 경남 아너스길 이분 두 분은 2천만 원씩 내 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월세가 85만 원인가요? 그 두 분이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사무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낭판도 자 회원 등록증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행 PDP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해낭판도 이거는 내가 이 꾸미는데 제가 이렇게 다 지도한 겁니다. 고객에게 브리핑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 사무소를 방문해서 자 업무 내용을 같이 탐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꾸미기 전에는요 옆에 사무소는 비슷했어요. 싹 쓴 듯 하신 거예요. 여기 대행 PDP를 걸어 있고요. 이거 제가 설치해 줍니다. 지도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들어줬어요. 방문하자마자 여기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티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낭판을 보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본 해낭판을 보니까 다른 사무소와는 차별화해서 이거 제 주특기입니다. 자, 이 사무소에서 500m, 100m, 1km 안에 뭐가 있다. 제가 이거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 점 하나 여기 딱 찍고 우리 사무소입니다 이래요. 안 돼. 그래서 안에 몇 킬로 안에 뭐가 됐다, 몇 킬로 안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브리핑합니다. 그러면 손님 고객이 이제 뭔가 진정성이 보인다. 예?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는 평택 미군대네요.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정리 지역에 있는 자 수익성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부분 이런 물건도 다양하게 대행 PDP로 아마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역, 상가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정역 뒤에는 바로 고덕국제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동양 파라곤 등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올 연말 내년 초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물건과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이런 물건도 여기서 브리핑을 하고 아마 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 PDP를 보니까 이곳에 있는 물건 전국에 약 1% 정도가 대행 PDP를 걸었어요. 여러분 창업하시면은 저만한 거 거세요. 걸어놓고 브리핑하세요. 요 뒤에 있는 거 저거요 60만 원, 50만 원뿐이 안 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제 같으면은 이거 4배 정도를 겁니다. 아예 영화관처럼 만듭니다. 그 손님 브리핑하면은 눈이 거기가 있지 딴 데 돌리지도 않아. 방문해 보니까 대행 PDP를 설치해서 이곳의 물건을 손님 고객에게 자세하게 건매물이 어느 거다. 보통 매물, 원룸, 월세 이런 물건을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곳 고덕국제 신도시는 400평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상가, 유주자 택지, 혜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동양 파라곤, 자이앤자이, 제일풍경채, 신한 인스빌 등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데 2019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구에 있는 물건을 다양하게 이렇게 평면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님 고객에게 이해도를 높이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도면은 아마 도생주택의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 내부에 각종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곳 평택 서정부동산은 이렇게 대행 PDP로 해당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손님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모범 사무소로서 이렇게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보고 같이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하면은 자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일본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라가자. 예? 아까 신규 입주하는 나왔죠. 하나만 더 하고 시기로 하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 안녕하십니까. 단별 공인중개사 김종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고시원, 원룸, 투룸 등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곳 단국대 앞에는 고시원이 많고요. 단독주택, 상가주택에 원룸, 투룸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자, 원룸, 투룸, 고시원에 대해서 매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단국대 공인중개사로 안내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유남 주실장님. 자, 이곳 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대행 PD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 PDP를 설치한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단국대 지역 쪽에는 현재 많은 종류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38살이에요. 원룸, 투룸, 그리고
오피스텔, 지난 여름에 찍었어요. 까지 많은 종류의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렇게 안 보이죠? 현재 인터넷상에는 많이 돌고 있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영화도 나왔던 방을 구하러 오셨을 때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년에 자 단기 계약이야. 다 대학교 앞에 가면 6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6개월 단위인데 6개월 동안에 200개씩 해치웁니다. 직원 4명이랑.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 엄마께 100개가 있어. 부자야. 알겠습니다. 고시원은 주로 6개월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젊으신 분은 이런데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좀 연료하신 분은 저는 가능하면은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토지지역으로 제가 유도를 합니다. 학기와 가을 학기로 나눠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휴학을 이게 고시원 쪽 대학교 앞에 가서 하면은요 영어가 좀 잘 되면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중국어를 하면 더 좋아요. 중국어도 중국에서 많이 오니까. 주로 단기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단기 계약으로 진행한다면은 보증금과 월 차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고시원 중에서도 1년을 계약하는 고시원들이 있고요. 고시원 중에서도 6개월 계약을 하는 고시원들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1년짜리를 계약하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만 원에 나머지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단기로 계약하는 경우들은 보증금 부분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시설 보증금만 받고 월세 부분을 일시불 선납 조건으로 해서 보통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기 계약에도 확인 설명서를 발행하나요? 네, 중개물 대상 확인 설명서는 이제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서류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안 하는 곳들이 몇몇이 있는데 꼭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고시원 등 이렇게 단기 임대차 계약 시에도 여러 가지 특약사항을 적게 됩니다. 특약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인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대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학생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파손을 시키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잘 본인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전대차에 대한 양도에 대한 문제들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도 전대차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제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등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들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시원은 지분 거래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호실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인들이 있지만 취사실과 세탁실 등등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부분 총무라는 분께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방에 대한 공간을 본인들이 이제 깨끗하게 관리하고 방을 잘 써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들이 잘 나갈 테고, 그리고 월세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에 대한 수리가 안 되다 보니 노후 상태가 좋지가 않아 방이 잘 나가지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공용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수선하고 같이 고쳐야 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전문 임대를 맡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당국대 민준홍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민준홍 실장님 대성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셨는데요. 자, 확인 설명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 역삼동에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고시원 원룸 등
보증금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확인 설명서를 안 쓰는 거야. 계약서 석 장 딱 써가지고 임대인 가지고 임차인 가지고 나눠 가지고 확인 설명서 안 써. 귀찮다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은 어떤 다툼이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월세도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을 중개한 공중개사 찾아온다고. 그럼 내가 해결을 못 해주면 고발을 해요. 그럼 행정적 고발이 됩니다. 자, 확인 설명서 누락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몇 개월? 몇 개월? 6개월. 최장 6개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가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은 청문을 내려가지고 반드시 처분을 남겨내야 됩니다. 안 남기면은 민원인이 해서 이거 안 해줬다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처분을 남길 수밖에 없지. 그럼 안 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업소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 인가, 허가, 등록, 신고상의 그런 관계를 가진 주무관이나 이런 데 이제 청문을 하면은 갑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계약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안 했잖아. 그러면은 6개월 때립니다. 6개월 때리는데 인간인지라 업소를 내야 됩니다. 컨소시엄 안 됩니다. 주무관님, 제가 딴 거는 다 잘해놨는데 하필 요것만 빠졌다고. 잘해놨기는 뭘 잘해놨어? 그 업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업소를 하는 거예요. 주무관님, 제 보조원도 있고 소속공인도 있는데 이거 3개월 영업 못하면은 월급도 못 주고 좀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1개월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일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하라? 업소하라. 업소가 유흥업소가 아니고요. 유흥업소가 잘못됐다고 해야죠. 정서 그 잘하고. 근데 그 제가 해보니까 도와주러 가보니까 그냥 막 노가다처럼 이렇게 가시면은 공무원도 싫어해요. 남자는 정장하십시오. 저는 중개업에서 지금까지 정장했습니다. 요래 보이도 정장을 하시고 남자분 정장하십시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성분 제가 옷차림을 강조합니다. 여성분은 약간 분홍빛이 가는 화사한 옷을 입으십시오. 화사한 옷. 검은 옷을 입으면 검어 보여요. 화사한 옷을 입으시고 너무 패인 거 마시고요. 일본 가면 유니폼 형태로 입고 있어요. 근데 화사한 옷을 입으시고 제 딸처럼 칼 스튜디오처럼 쫙쫙 빼세요. 크레용칠도 잘 하시고요. 크레용칠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잘 하셔야 됩니다. 머리도 잘 만지시고 좀 뭔가 전문가 티를 내시라고. 그렇게 행정안청에 가서 좀 하면은 공무원도 우리를 좀 우르르 봐요. 그냥 뭐 슬리퍼 신고 뭐야 등산복 입고 가면은 우리 낮게 보여요. 잘 갖추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뭐 하라 그랬어요? 업소하자. 오늘 요것만 배울까요? 자, 두 번째 아까 애견내였어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있었던 일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제가 송파에 있을 적에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매매 주택 한 집에 6개, 7개 임대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여러 개. 근데 했는데 잘 맞춰줬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실장이 아가씨가 임대를 얻어 왔어. 500에 55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강아지 할머니가 되게 싫어하니까 이 강아지를 어디 맡겼다가 이사 가고 나서 한 일주일 내에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 되게 싫어합니다. 냄새 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에 이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강아지가 있거든. 난리를 친 거예요. 강아지 들렸다고. 근데 이 아가씨도 또 너무 순진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그래 물으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일주일 후에 데려가도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 뭐가 돼요? 찾아서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내보내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집을 해줬죠. 근데 그 집 4채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붙입니다. 애견.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읽었어요. 애견 들어도 좋습니까? 한 물어봐 슬쩍. 근데 아예 애초부터 싫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피해가면서 계약하셔야 돼요. 했다가 내만 손해보잖아. 그죠? 그 순진한 아가씨 또 만나니까 내가 그냥 얼굴에 뭐가 됐어요? 아저씨가 나중에 데리고 와서 괜찮다고 그러더라.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애견. 자, 불법 건축물. 자, 우리나라 불법 건축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불법 건축물을 뭘 확인한다? 자, 제가 이런 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 우리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은 우리는 공부상이에요. 공부상. 자, 공부상이니까 1. 첫째 뭐예요? 머릿속에 이제 그리십시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원룸을 떼든 그다음에 투룸을 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아파트를 하든 토지를 하든 간에 무조건 권리 분석을 여러분 철저히 하셔야 돼.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하니까 뭐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야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에 뭐가 전부 적혀 있느냐면은 공법이 다 적혀 있어. 공법. 자, 이 공법은 어디에 다 쓰냐면은 확인 설명서의 기록이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에 기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예외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머릿속에 이어서요. 자, 사항 전부증명서. 자, 우리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쓰지 마세요. 열람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와 있어요. 일본 말이에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등기부등본 그래. 써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티를 내자. 등기증명서. 자, 집합금이면은 건물이 하나만 있겠지만은 일반 금면은 건물과 뭐가 있어요? 플러스 토지도 있다. 두 개 다 열람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셔야 돼. 건축물 관리대장. 자, 건축물 관리대장 질문할게요. 우리 공사가 참 전문가소리 못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아파트를 뒤에 물건이 하나 나왔어. 권리 분석을 해. 그러면 이거 다 열람하는데 아파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등기가 된 것은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이 집합 건물이나 집합지에는 다 있다. 오케이? 아파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1. 자, 제 101동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는 1층부터 13층, 15층부터 그 재원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열람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두 번째. 자, 제 1501호 소유권자. 제자 붙이세요. 등기사항에 제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다 씁니다. 우리는 그냥 101동 1500 이렇게 쓰죠. 제 101동, 제 15층, 제 1501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따라가자. 전문가니까 변호사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전문가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뜨면 이거는 개별 소유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왜 떼야 되는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씁니다. 전세 계약서를. 그러면은 등기사항 정문서를 열람해 보면은 전용 면적만 나와 있잖아. 근데 제 1501호 전체 면적을 적어야 되는데 전체 면적이 어디 있어? 물론 분양권을 가져오거나 등기 글증을 가져오면 나와 있어. 근데 안 가져오잖아. 그 열람하면은 뭐야?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여기에 114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여기는 뭐야? 해마다 그 건물의 가액 변동사항도 나와 있다. 근데 우리 이거 공사 있는지도 몰라. 전문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초보 공사가 모르니까 안 배웠으면 모르지. 그래서 열람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팽면도. 팽면도를 열람하는데 팽면도는 아파트는 팽면도 들어들 나와요, 그죠? 다 나오지. 열람하면 나오잖아. 그런데 뭐야? 이런 건물은 안 나와 있다. 일반 건물은. 이거는 5년 전에 우리 마음대로 뗐어요.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지금 못 뗍니다.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이거, 자, 여기 401호를 칩시다. 여기에 몇 자, 아래 의자를 몇 개나, 이거 팽면도를 떼다니까. 그러면 누구 보고 해오라 그랬냐? 임대를 놨다 그러면 소유권자 보고 해오라 그래. 근데 소유권자 해오기 귀찮아해. 그럼 우리는 열람을 해야 돼. 어떻게? 위임 받았어. 그 위임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이 있습니다. 위임을 다 해가지고 그분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성함,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 다음에 목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행정관청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자 101호, 401호 이거 떼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그래. 그럼 내 주민등록 주면은 자 위임해서 떼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민등록 줬으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이 책임지라. 그죠? 근데 이거 크게 사건 날 도 없잖아요. 팽면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람 받는다. 근데 가령
이걸 팩맨들을 흘렸어. 자, 중개업법에 우리가 물건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받아주고 다 합니다. 그죠? 이거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우리 물건을 못 받네? 맞아요? 근데 받을 수 있다. 뭐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보를 흘려가지고 잘못됐다면 물려주는 돈이 한도가 있어요. 잘못되면 3천만 원까지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련 법이니까 이거는 위임했을 때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적도 하나 떼세요. 지적도는 그 토지 주변에 진입로든지 도로니 다 나오니까 지적도.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 맞나요? 우리 전문가 틀려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필지 볼 거예요. 거기는 뭐냐? 이러한 공부를 제시하고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딱 나와 있어요. 제시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거 서류를 집 사봤는데 봐봐. 공인중개사 전문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열람해야 된다. 외우세요. 자, 내가 물건 나왔다면 내 이 물건은 그래 시킬 거야. 임대도 매면 원룸이 그러는다. 무조건 열람하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자, 일사편리 제도가 있잖아요. 컴퓨터 잘하시는 분 다 하시고 요거는 돈 내야 되고요. 근데 못한다. 저도 컴퓨터 넣어줘요. 그러면 방법 있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행정업체 가요. 아무 물건이도 이거 다 떼주세요.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떼줍니다. 다 떼줍니다. 2,200원. 뭐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한다 이거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도 하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러 갑니다. 제가 이제 전부 제시할 거예요. 물건을 보러 가는데 집을 갔어. 근데 이걸 봤어. 야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장롱이 몇 조 들어갑니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출적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니까 우리 공사 이만한 중보는 좀 준비를 하자고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레이저 측정기예요. 한번 볼까요? 레이저 측정기 가지고 이거 딱 넣어놓고 높이가 얼마냐 밑에 나면 되겠죠. 위에 딱 눌러보세요. 레이저가 탁 갔다가 여기 지금 몇 미터 나오고 있어요. 자, 레이저가 여기 갔다 갑니다. 몇 미터 나오고 있어요. 요까지 딱 내가 2m 70, 2m 20 딱 나오네. 여러분 준비를 좀 하고 하자. 이거 2만 원뿐이 안 해. 이거 2만 원뿐이 안 해. 그거 인터넷으로 사면 되잖아. 자, 이거 다 이거 거리 뭐 저거 삑 눌러가 삑 해요. 자,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카메라 안 따라도 괜찮아요. 삑. 자, 딱 했어요. 6m 39cm네. 여러분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가져다니세요. 그래야 전문가 소리 듣는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박수도 하면 안 쳐. 어떻게 되니? 박수 칠 시간도 없지. 자, 이런 것도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은 자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입시다. 그럼 또 이게 왜 또 삑삑거리가 그만하지? 우리 지적도를 뗍니다. 아까 지적도. 근데 도로가 몇 메다? 우리가 대개 지적도 아까 그림에 보면 1,200m예요. 그럼 이게 스케일자라고 그래. 스캔자. 그럼 이런 거 하나서 이거 2,000원, 3,000원 뿐이 안 해. 그러면 도로 여기 따져, 첩에 따져 여기 600분의 1이 따져. 여기 따르면 한 칸이 2m야. 그러면 여기 딱 집으면 3칸이야. 6m 도로네. 이 정도는 해야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공법에서 다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이런 거 다 하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프로가 되려 그러면은 이런 터블렛 하나 가져다니세요. 저는 이걸 현장에 물건 가러 가면은 전부 찍어가지고 여기 다 나와 화면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가면서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전문가가 되자. 오케이? 박수.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장장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신규 입지 아파트, 그 다음에 수익성분들은 고시원 등을 한번 살펴봤어요. 약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상가 부분도 좀 사무소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